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Fast API를 이용해서 헬로 월드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Fast API라고 해서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Fast API는 파이썬을 이용한 백엔드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고나 플라스크 이런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요즘 Fast API가 많이들 사용이 되고 있죠. 네. 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이 되는지 그러한 설명들도 같이 하고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ast API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fast라는 요 단어가 있죠. 요 단어에 맞게 속도가 굉장히 빠른 프레임워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플라스크랑 비교를 해봤을 때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장고나 아니면은 자바로 넘어가면은 스프링 같은 프레임워크랑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 같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백엔드 프레임워크를 전문적인 자바, 스프링 이런 것들까지 다루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Fast API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사용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빠른 거냐라고 좀 질문을 해봤을 때 Node.js 그리고 고언어로 작성된 프레임워크와도 경쟁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고언어가 상당히 빠르죠. 네, 상당히 빠른 언어들 중에 하나인데, 이 정도로 빠르구나 라고 하는 거는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썬이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속도가 느리다라는 점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파이썬 이외에 다른 언어까지 배우지 않고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 문서 생성 기능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자동 문서 생성이라는 게 API를 개발했을 때 어떤 API를 개발했는지 자동으로 문서를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쉬운 마이그레이션, 다른 프레임워크로 제작을 했던 서비스를 쉽게 코드를 베껴올 수가 있습니다. Fast API가 구조가 다른 프레임워크랑 비교해봤을 때 코드적인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마이그레이션 해올 수가 있고요. 또 Fast API 자체가 상당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개발하기가 좋다,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편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딥러닝 및 머신러닝 모델 배포에 사용하기 좋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딥러닝 서버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 가지고 서버에서 요청을 보내면 딥러닝 서버에서 예측이나 그런 분류 같은 걸 한 다음에 이렇게 응답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개발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간편하게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딥러닝 배포 서버로 많이들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성능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 왜 빠른 것이냐,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빠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가 가장 큰 특징이 비동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동기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특정 코드가 실행이 되고 있는데 실행되는 도중에 실행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그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비동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동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 프로그램이 실행이 완료가 돼야지 그 다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수가 있는 구조인데, 비동기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하면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중요하다, 비동기 프로그램이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Fast API의 단점 및 한계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장점을 보시면은 간단한 서버를 만들기는 좋은데, 반대로 복잡하고 거대한 서버를 만들기에는 좀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드가 계속 커지게 되면은 비동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코드가 너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Fast API가 API 개발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전통적인 서버나 웹 애플리케이션을 지원을 적합하게 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이즈가 큰 규모의 서버를 만드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이것도 중요하죠. 커뮤니티와 학습 자료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좀 공부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제 목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버전 관리 툴을 설치를 해야겠죠. 아나콘다, 파이엠브이, 포이트리 셋 중 하나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나콘다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포이트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편리한 툴이긴 하지만 사용 방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나콘다가 더 쉬워서 이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D 같은 경우에는 파이찬 프로 같은 경우에는 유료 버전이죠. 네,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파이찬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코드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ID 중 하나죠. 그리고 파이썬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인터프리터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파스트 API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나콘다를 설치하는 거는 간단하게 홈페이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아나콘다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버튼이 있죠. 운영체제에 맞는 버튼을 다운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나콘다는 이렇게 다운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파이참 같은 경우에도 파이참 설치하는 방법 해서 구글에 검색하셔서 이렇게 파이참을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파이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파이참 다운로드 페이지 들어와서 조금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렇게 파이참 커뮤니티 에디션 해가지고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네, 이것을 다운 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해주시고, 그래서 안내에 따라서 설치를 해주시고, 윈도우랑 맥은 좀 설치 방법이 좀 다르죠. 네, 설치가 끝나면 이런 식으로 파이참을 열었을 때 뜨게 되죠. 뜨게 됐을 때 뉴 프로젝트 해가지고 파이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 때 지금 보시면은 아나콘다를 설치하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뉴 인바이러먼트 유징 해가지고 아나콘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가상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아나콘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이썬 버전은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실행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파이썬 가상 환경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3.10 버전을 새롭게 만들어줘서 거기다가 우리가 파스트 API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크리에이트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메인이 이렇게 새롭게 나와 있어요. 메인이 이렇게 새롭게 나와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 보시면 파이썬 버전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가상 환경 이름이 파이썬 프로젝트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파스트 API를 설치를 해야겠죠. 밑에 터미널을 보시면 이렇게 터미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왼쪽에 보시면 터미널에 해당되는 그런 가상 환경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요 가상 환경 이름이 적혀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p install fast API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웹서버를 띄우기 위해 필요한 UVI 콘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설치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죠. 메시지가 나오고 잘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이렇게 successfully가 성공적으로 이제 나왔는지 확인해 줄 수 있고요. 또는 pip list 이렇게 코드를 쳐보면 fast API 하고 이렇게 나오죠. 방금 설치했던 거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는 성공적으로 이렇게 끝났으니까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파일에서 메인은 필요 없으니까 이름을 바꿔줄게요. 리팩토 리네임
네, 앱.py 네, 이렇게 좀 바꿔주고요. 그리고 from fast API import 네, fast API 이렇게 네,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앱은 fast API 해가지고 이렇게 객체를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앱을 이용해서 API를 만들겠다. 그러면 루트로 들어갈 API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pp.get 한 다음에 여기 사이에다가 그 크롬에서 들어갈 그 위치를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슬래시 하나만 놔두면은 여기가 루트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f가 이게 함수 선언하는 거죠. 네, 함수를 선언해 볼게요. 네, read 루트 해가지고 함수를 선언을 하고,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크롬에서 또는 다른 브라우저들에서 루트 주소로 들어가게 되면 이 함수를 실행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return hello world 하면은 이제 hello world가 출력이 되겠죠. 네, hello world 네, 이렇게 네, 작성이 끝났습니다. 여기 노란색 줄이 있는데 한 칸 더 이렇게 띄워주면 없어지겠죠. 네, 이렇게 fast API를 이용해서 간단한 API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주소로 들어가면 이 함수를 네, read 루트를 실행을 시키고 그 리턴 값이 hello world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한 API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웹서버를 실행시키기 위한 코드를 따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API를 작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네, 웹서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네, 네임은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으시죠? 네, 메인 네, 현재 실행되고 있는 곳이 메인이면 임포트 네, 웹서버 실행하기 위한 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네, 실행해라 이렇게 작성을 해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아까 위에서 작성했던 앱 가져오고요. 네, 가져오고 호스트는 로컬 호스트 네, 그리고 포트는 네, 8000 이런 식으로 지정해주면 이제 웹서버를 실행을 하겠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드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네, 실행을 한번 눌러볼까요? 네,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인포메이션이 뜨죠. 네, 인포메이션이 뜨고, 그리고 로컬호스트 8000번 네, 8000번 포트에서 실행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걸 클릭해서 크롬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로컬호스트 8000 하면은 아까 작성한 헬로 월드가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헬로 월드 치는 네, 연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fast API에서 API를 만들면 자동으로 문서를 작성해준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닥스 이렇게 쳐보면 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떠한 API들이 있는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방금은 네, 리드 루트를 만들었었죠. 여기 이렇게 리드 루트가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개체 형식으로 만들었고 스트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헬로 월드를 쳐보는 네, 연습을 해봤고요.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면은 fast API 공식 문서를 들어가 보셔서 네,
네, 공식 문서를 들어가셔서 요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